아베의 정책은 훌륭하다. 후임 정권도 한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기사입니다. 아베를 찬양하는 기사를 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아주십시오. 아베 씨가 물러나도 한국에 대한 강경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키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스가요시 히데 관방장관, 아베 신조 총리는 이딴 선거 승리로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아베의 선거 전략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이후 자민당이 무당파 공략에 집착하는 것과는 달랐다. 아베노믹스와 우파적 주장을 통해 기존의 자민당 조직표를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자민당 내 온건파를 포섭, 당내 지지 기반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했다. 아베 총리는 우파의 상징이지만 온건파를 끌어들인 인사에서 장기 집권을 이끌어냈다. 아베 씨는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간사장에 기용함으로써 자민당의 분열을 방지할 수 있었다. 2012년 9월 26일 자민당 총재 경선에 출마 1차 투표에서 199표로 후보 5명 중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결선 투표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19표 차로 졌다. 이후 제46대 자민당 총재에 취임한 아베 신조에 의해 당 간사장에 임명되었다. 아베와 경쟁한 이시바 시게루 씨는 정치 철학이 아베의 신념과는 맞지 않았다. 다니카키 사다카치 씨의 노련한 파벌 정치로 반아베의 파벌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니카이 도시히로 씨를 간사장에 기용함으로써 아베는 경쟁자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아베는 2015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재선에 이어 3선까지 무난하게 오를 수 있었다. 지난 9월 11일 개각과 자민당의 인선이 끝나고 일본 전국은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싸움에 돌입했다. 9월 개각은 아베가 장기 집권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점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포스트 아베의 행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아베는 9월 개각에서 헌법 개정의 길을 닦는 대신 개헌은 차기 정권의 과제로 남겨두면서 자신은 정권의 킹메이커로 남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아베가 실시한 9월 개각을 우파의 친구 내각이라는 부정적으로 보고만 있지는 않다. 오히려 아베가 전국 안정의 길을 선택했다고 평가한다. 정계에서는 아직 아베가 사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 아베 사선 주장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후 니이시 간사장이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부추긴 경향이 있다. 아베 본인이 사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더 퍼지지 않았다. 최근 아베가 헌법 개정은 기시다 후미오 시대에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아베는 1년 후에는 키시다 간사장 한다라며 키시다를 미는데 열심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도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연호 발표 후 지명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포스트 아베 후보 1순위로 떠올랐다. 이번 자민당 인사에서 니이시 간사장을 유임시킨 것도 자민당 내의 역학관계가 변화하면 키시다 씨의 후계 구도가 뜻대로 되지 않게 된다는 아베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와 같이 아베가 자민당의 지지 기반을 유지한다면 아베의 의도대로 후계자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아베 파벌이 가장 큰 파벌이며 아베의 정치적 의도에 거스르면 총리가 될 가능성은 작아진다. 문제는 포스트 아베가 누가 되어도 대한 정책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아베는 한국을 배제한 동북아 전략을 노골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즉 신뢰할 수 없는 한국을 제거하면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아베의 주장이 명확하게 강화되었다. 중일 관계의 개선은 미일 관계의 악화에 대한 보험의 성격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견제하는 카드로도 고려했다. 특히 북한과 조건을 붙이지 않는 정상회담의 발표는 남북을 이간질하고 이익을 취해온 전통적인 두 개의 코리아 정책의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 이 같은 아베의 강경 자세가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일본 정계의 대남 강경 흐름은 자민당 내 온건파라고 해도 아베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지금처럼 일본에서 한국 불신이 정착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과연 한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지 강한 우려가 된다. 거의 퇴임 전 전두환급으로
아베의 정책과 정치를 찬양하면서 향후 일본의 정치 구도까지 분석하며 일본의 차기 정권도 한국에 우호적일 것 같지 않아 슬프다는 이 기사를 읽고 일본인들은 깔끔한 기사다, 재미있는 기사다에 98% 투표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어느 언론사의 기사일까요?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이 작성한 칼럼이며 중앙일보 일본어판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무역보복으로 한국을 경시하고 혐한으로 조롱하며 한국을 비하하는 일본 아베를 칭송하는 신문이 한국에서는 보수 언론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바뀌는 것이죠. 즉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간악하고 교활한 술수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일제불매가 선택이라고 개소리를 하는 자들을 경계합시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는 할 수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아베노믹스로 GDP의 250%의 국가 채무를 안긴 아베는 저렇게 칭송하면서 혐한 정책으로 지지율을 유지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원인은 조금도 기사화하지 않고 일본이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슬프다는 식의 기사를 일본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이따위 기사를 보고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떠올리면 몸이 다 떨려옵니다. 완전히 생활화되어 일제만 보면 손이 멈추고 기분이 더러워지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